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 김미경입니다. 제 이름이 흔해서 재미없다고요? 제 삶도 그랬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삶이었죠. 남편은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앞가림 잘하며 사는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안정적이고 좋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텅 빈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는 또 뭘 하면서 보내야 하나 한숨부터 나왔죠. 자식들 어릴 때는 얼른 커서 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시간은 남아도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갑갑했어요.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문득 TV에서 산악회 모임을 보고는 저거다 싶었어요. 산에 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삼조잖아요. 그렇게 저는 큰 기대를 안고 동네 산악회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산악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산악회는 땀 흘리며 산에 오르고 정상에서 함께 도시락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건전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첫 모임에 나가보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중년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데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산악회는 겉으로는 등산을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중년 남녀들의 만남의 장 같은 곳이었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죠.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는 이재환 씨였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키가 훤칠하고 등산복 차림에도 멋이 나는 사람이었죠. 저는 김미경,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며 제 자신을 돌볼 새도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타입은 아니었죠. 그저 무던하게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환 씨를 보니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와 동갑내기였고 아내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해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 역시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선 무관심했어요. 그런 남편과의 권태로운 삶에 지쳐있던 제게 이재환 씨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은 북한산을 오르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 운동을 잘 안 해서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뒤처져서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재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무리하면 다쳐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 옆에 서서 속도를 맞춰 걸어주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어색함도 잠시 그의 유머러스한 말솜씨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할 때도 이렇게 설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심장은 매일매일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평일에도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죠. 제 인생에 이런 비밀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재환 씨와 만남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 소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저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배려심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죠. 우리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밤늦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밥은 먹었냐, 불편한 데는 없냐 정도의 형식적인 안부만 물을 뿐이었죠. 그런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마치 거실에 오래된 소파처럼 그저 익숙하고 편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환 씨는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저는 그 파문에 기꺼이 몸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김미경 씨가 좋아요. 그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는 말 대신 눈물이 핑 돌았죠.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 또한 그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부녀였고 그에게는 죽은 아내가 있었죠.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이재환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불행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일상이었죠. 저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환 씨는 제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고 저는 그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재환 씨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격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 몇 잔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경 씨, 저 정말 미경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재환 씨, 저도 재환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죄책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만 집중했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탐닉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은 제 몸을 더듬었고 뜨거운 입술은 제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숨겨왔던 욕망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는 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의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의 모든 죄책감과 불안감은 사라졌고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옆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하고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언제쯤 끝이 날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 몰래 이재환 씨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평일에는
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쥐고 잠이 들면 몰래 들여다보려고 했고 늦게 귀가하면 어디서 뭘 하다 왔냐고 캐물었죠. 저는 그때마다 친구를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혹시라도 우리의 관계가 들통날까 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이재환 씨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의 오랜 친구분인 김영호 씨와 마주친 거예요. 김영호 씨는 동창회에서 제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제 이야기를 종종 들었기에 저를 알아봤죠. 김영호 씨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이재환이라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남편은 제가 이재환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영호 씨가 찍어서 보낸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이재환 씨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라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죠. 자식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딸 김은정은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빠한테 너무 실망이야. 라며 울부짖었고 아들 김성진은 저를 외면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린 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를 향한 가족들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은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재환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 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경 씨를 힘들게 했네요. 그의 눈물은 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채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마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던 제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이재환 씨를 만난 것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도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저는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고 저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글을 쓰는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했고 글을 쓰면서 저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쓴 글이 작은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저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굴곡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환 씨와의 기억은 제 마음속 한편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죠.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가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고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감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